코로나와 러시아 전쟁과 리오프닝 세 가지의 흐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져감에 따라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고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이 있으니 P와 Q와 C 이 세 가지의 삼박자 모멘텀을 고루 갖춘 이 주식은 무엇인지 점점 10배거의 기회를 키워가고 있는 이 주식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부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 저의 또 잠정적 마지막 리포티지 시간인데요. 그동안 또 리포티지를 또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찾아뵙길 바라면서 오늘의 또 주제 바로 점점 커져가는 10배거의 기회,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방어주의자 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주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맞습니다. 또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겠지만 식료품 얘기를 할 겁니다. 식료품. 자, 음식료 먹고 삽시다. 바로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식료품을 제가 사실 강의를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식료품주가 이제 슬슬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좀 쌓이고 있어서 특히 PQC에 대한 모멘텀이 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좀 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준비를 해봤고요. 또 특히나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식료품에 대한 투자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C, P, Q 요 세 가지가 뭘 의미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C가 뭐예요? C는 원자재를 의미합니다. 식료품, 식품주에서 C가 뭘 뜻하냐? 바로 곡물 가격을 뜻합니다. 식품의 원재료, 원료가 되는 게 바로 곡물이죠. 대표적으로. 그다음 P는 판매가입니다. 식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Q는 아무래도 수요, 생산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사느냐, 식료품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그 다음에 원가가 되는 곡물의 가격은 또 어떠하느냐. P의 가격이 식료품주의 주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C는 줄여야 되겠고 P는 높아져야 되겠고 Q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원가가 싸야지 하나를 팔더라도 많이 남길 수가 있겠고 판매가가 높아야지 하나를 팔더라도 많이 남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이 팔아야 또 이익이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C부터 들어갑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자, 원가 부담 정점이 지났다. 곡물 가격은 코로나 발생 이후로 2020년 6월부터 상승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지속된 공급망 차질과 올해 초부터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라니냐에 의한 작황 부진 등 여러 악재가 쌓인 결과다라고 하죠. 자, 원가의 원재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 코로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 이런 여러 악재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요, 이 우려를 접어들 때라고 합니다. 라니냐가 후퇴가 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도 우려 대비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곡물의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지나 오히려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이슈로 잠깐 슈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하향 안정화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주요 곡물 가격 사이클입니다. 대표적으로 곡물은 옥수수, 대두, 소맥 요 세 가지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현미, 원당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과거에 한 10년 전 때도 이렇게 곡물 가격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당시에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 곡물 가격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이런 국면 2012년도부터 16년도 요때야 비로소 뭐가 그냥 그야말로 폭등을 했느냐. 식품주가 폭등을 했다. 식품주가 그때 뭐 SPC 삼립 같은 경우에서는 2500%, 오뚜기가 막 800%, 동서가 막 400%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식품주의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 식품주의 사이클. 첫 번째,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 곡물 가격이 여러 뭐 기후 악화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식품주 입장에서는 원가가 부담이 됩니다. 실적이 악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뭘 올리느냐? 식품 가격, 판매가를 올려버립니다. 판매가를 올려서 그 가격을 안정시켜요.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올린 식품가는 잘 떨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필수로 자리 잡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품을 사야 되는데 식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식품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품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올려놨던 P와 C가 줄어드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이익이 급격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식품 가격이 이때 폭등이 났던 것이다. 약 한 3, 4년 동안.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20년도부터 시작된 곡물 가격의 상승 사이클. 이게 한 2년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2년 정도.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터졌고요.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터졌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곡물 가격이 올랐을까? 첫 번째, 기후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한 거예요. 곡물이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했다. 이제 지겹다 지겨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것이다. 아하, 공급이 줄었다.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아하. 자,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이라는 것은 경작이라는 특성상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혹시 농사 짓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물론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농사라는 것은 기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풍년이 나기도 하고 흉년이 나기도 하죠. 자, 근데요, 이러한 곡물 작황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엘니뇨, 라니냐라고 합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정현돈 씨가 노래 부를 때 엘니뇨, 라니냐, WTO, 예, 막 이런 랩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자, 어찌됐든 이게 뭐냐면 엘니뇨는 중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5개월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 연안의 강우량, 폭우가 나온다는 거, 폭우. 그 다음에 동남아, 호주, 브라질,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을 겪게 돼요. 폭우와 가뭄은 이 농사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기상 이유죠. 그죠? 라니냐는 반대로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게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호주, 동남아가 가뭄을 겪는 엘니뇨와 반대로 동남아, 호주에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미국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어려워요. 어렵고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건 뭐냐? 라니냐입니다. 라니냐가 20년도 가을부터 해서 올해 4월 전후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가뭄, 폭우, 홍수, 폭염 이런 기상이유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요즘 스페인 날씨가 거의 뭐 아까 기사 보니까 45도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지금 30도도 더운데 45도? 45도?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자, 곡물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비상업적 거래가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자재다. 국제정서나 국가별 수출, 수입 관련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곡물 수급 관련 불안감을 조성하기 충분했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전 세계 밀 29%, 옥수수를 19% 공급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이 싸웠어. 그러니까 이 곡물 가격에 대해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여기에 또다시 많은 국가들이 수출 금지를 또 했어요. 러시아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 제재를 가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너네한테 원유 수출 안 해, 천연가스 수출 안 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료품 수출까지도 금지시켜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마찬가지 공급량이 확 줄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 또다시 자국 보호 차원의 수출을 또 금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 예상보다 장기화가 돼버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보호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등등등등의 국가에서 무려 45건의 식량과 비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와버린 것이죠. 왜? 전 세계에서 밀과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줄여버리니까 야, 안 되겠다. 기존에는 우리가 식량들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해나가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야, 얘네가 수출을 안 해준대.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량 보호주의 이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 인식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수출을 안 와버리니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이 타이트해졌고 여기에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타이트해졌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했었어요. 왜? 곡물 가격은 에너지 가격과 상관관계를 가진대요.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도 수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료 가격이 급등했대요. 비료 가격이. 이 비료 가격 상승분은 또 곡물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곡물의 공급 차질로 심화시켰고 곡물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곡물 파종에 사용되는 주 원료가 에너지 상품이에요. 천연가스,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네들의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비료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곡물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느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이 존재하긴 해요. 왜냐? 북반구 수확 시즌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8, 10월에 걸쳐서 수확을 한대요. 옥수수, 대두와 같은 곧 수확 시즌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번 수확 시즌 때 자,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파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라니냐도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수확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확을 할 때 부진한 영향이 걸린다면 아무래도 이 8월에서 10월쯤 해서 곡물 가격이 한 단계 단기적으로 슈팅할 가능성은 있다. 자,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하반기에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농업관측센터에서 분석을 했어요. 북반구 주요국 작황이 전년보다 양호하고 밀과 옥수수 수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 국제 선물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방금 리포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리포트에서는 북반구의 수확 시즌인데 이 수확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막상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북반구 작황이 전년보다 양호하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슈팅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는요.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가 전망이 된다. 왜? 일단 라니냐가 피크를 찍고 난 이후로 후퇴를 하고 있고요. 기후 이상 변화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급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국제유가
130, 40에서 최근에 막 100불 이하로 깨진 거 알고 계시죠? 유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비료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비료 가격이 다운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도 다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사료의 수요가 둔화가 된다. 가격은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요가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수요가 왜 둔화가 되느냐? 밑에서 좀 볼게요. 여러모로 지금 가격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대요. 일단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월 피크를 찍고 3개월새 하락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요국 작환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 가격이 이로 인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료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사료는 중국에서의 사료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대요. 중국은 곡물의 최대 소비국인데 사료용으로 곡물을 사용하는데 장기간 낮아진 양동 농가 마진으로 인해서 사료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하, 그러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곡물 가격이 다운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 왜? 첫 번째, 날씨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이상현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서 비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 다운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작황이 좋아요. 작황. 생산량이 생각보다 좋아요. 우려했던 것보다 좋아. 그러면서 사료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의 하락을 전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C가 떨어질 전망이다. 아하. 아까 분명히 봤어요. 뭘 봤어요? C가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상 하락하는 국면에서 뭐가 식품주의 폭등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곡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게 하락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식품주가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하자? 준비하자.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공부하고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입니다. 판매가. 판매가가 올라가는 게 좋다라 그랬죠? 봅시다. 가격 인상, P의 인상,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해요. 왜?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곡물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가 지금 상방 압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보복 소비가 본격화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특히나 MZ세대, 저와 같은 세대의 보복 소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야, 요즘 진짜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막 음식점도 음식점이고 막 주점, 뭐 카페, 말할 것도 없어. 영화관도 막 꽉꽉 들어차 있고, 특히 최근에 막 축구장, 와, 그 토트넘이랑 K리그 하는데 사람들 매진 만석이었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회사에 사무실에 그런 막 페스티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야, 워터밤, 흠뻑쇼 이런 거 막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 막 바글바글 거렸대. 그만큼 지금 보복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다며 얘들아. 돈 없다면서 뭔 돈이 또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니? 미래를 포기한 거야 뭐야?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복 소비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실 이 가격, 판매 가격을 올려야 돼요.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릴 때 사람들의 수요가 밑바탕이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가격을 올려서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뭐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장사 접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게 뭐냐? 지금 수요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오프닝에 맞춰서 이게 막 돈을 막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 가격이 조금 올리는 게 크게 이 수요를 억누르는 것으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요. 너무 많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올리면 어때? 기업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올려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올린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이들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흐름을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대대적인 판가 재인상 가능성이 있대요. 음식료품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어요. 다른 제품 대비 가격 인상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 곡물가가 올라서 판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때부터 이익 개선이 확대가 된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국면이다?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뭐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요게 기대가 된다라는 거. 요게 곡물가 하락. 그러면서 추가 판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 그러면 곡물 가격의 하락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이익 개선이 더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고 주가 상승도 더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곡물을 또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들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식품 기업들 또한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5년 만에 가격을 올린 라면 3사와 팔도, 혜태제과, 롯데제과 등등등등도 재인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5년 만에 가격을 올렸어요. 작년에.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올릴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그때 작년부터 계속 식품주 얘기 드렸었던 게 이거였죠. 5년 만에 가격을 올려버렸으니 이 가격은 다시 다운되진 않으니 곡물 가격의 하락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식품주 한번 관심 가져보자 라고 했었죠. 근데 그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주요 식품, 외식 업체들의 가격이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가격이 쭉쭉쭉쭉 최근까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랐어요. 참 이거 뭐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어. 그죠? 그래서 아니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가 지금 커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과자도 먹어야 돼, 라면도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올리냐. 치킨이 뭐 지금 뭐 3만원 낸다라고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리니.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 너네한테 투자해서 번 돈으로 너네 것도 살게. 이렇게 가야지. 우린 투자자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또 Q입니다. 판매량 과연 가격을 올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봅시다. 높아지는 가격에도 줄지 않은 수요. 그래? 왜?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수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주점 및 음식점에서 보복 소비 수요가 본격화가 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식 산업.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는 코로나이기도 했고 워낙 제가 또 집돌이기도 했어서 밥을 거의 다 시켜 먹었어요. 거의 다 진짜 웬만하면 밖에서 안 사 먹었어. 다 시켜 먹었어.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시켜 먹어요? 저 잘 못 시켜 먹어요. 왜? 배달비가 너무 비싸. 미쳤어. 배달비가 4,000원, 5,000원이야. 작아도 막 2, 3,000원이야.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이 막 10,000원, 15,000원이야. 혼자 밥 시켜 먹는데 기본 막 13,000원, 15,000원 써야 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못 먹어. 비싸. 그래서 봐봐요. 여기도 나오죠. 급격하게 비싸진 배달앱 수수료에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꼈어. 너무하잖아.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야. 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배민 그만해 이놈의 새끼들아. 나 그냥 나가서 사 먹을 거야. 저도 나가서 사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유흥시장.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유흥시장이다. 술이죠. 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 밤에 나돌아다니지 말래며. 가게 문 닫으래며. 가지 말래며. 유흥업소 문 닫으래며. 근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반전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회식 문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술을 또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저는 솔직히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진 않아요, 피부로서.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안 좋아해서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가 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밥은 좋아하니까 외식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외식 산업에 대한 경기 동향 지수가 올해 들어부터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주점, 음식료, 음료점 요 지수가 지금 올해 들어 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었는데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플 사용하는 것도 이런 배달 어플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해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는 테이블링 캐치 테이블과 같은 어플의 사용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C는 다운될 전망이고 P는 높아지고 있는데 더 높아질 전망이고 Q는 리오프닝에 맞춰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PQ 3박자가 고루 갖췄다. 오호, 덩기도 콩드르르. 오케이, 좋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보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 그럼? 첫 번째, 자, 필수 소비재일수록 요게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식료품주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인플레 방어주예요. 방어주. 인플레 방어주. 경기 방어주. 인플레 방어주인 요인이 뭐냐? 인플레라는 건 뭐야? C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잖아. 물가 상승의 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올려요. 판매 가격을 올려. 근데 판매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야 이런 기업들이 돈을 더 벌어. 시장은 어려워도 돈은 더 번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런 기업은 시장은 떨어져도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런 기업에 지금 같은 구매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P를 올렸을 때 Q가 유지되는 기업들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사업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기업이 타업종 대비 많아요. 무슨 말이야? 꾸준했다라는 거야.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했다라는 거야. 여기에 또 과점 형태를 띠는 세부 업종이 다수 존재한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뭐 만두 할까요? 만두? 자, 냉동만두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냉동만두. 비비고 떠올리죠. 다른 만두도 있는데 냉동만두 하면 비비고란 말이야. 이러한 과점 형태 뭐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면 하면 또 바로 뭐가 생각나? 라면 하면 바로 농심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점 형태를 띠는 세부 업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소비자들이 또 비교적 기업에 친숙해요. 바로바로 알잖아.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올리기에도 용이하고 수요가 끊이질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음식료 업종은 이처럼 쉽지 않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섹터다. 시장은 힘들어도 종목은 좋을 수 있다. 필수 소비재로서 꼭 소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이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기다렸던 리오프닝이 시작된 지금은 더더욱이 그런 형태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Q가 증가할 업체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왜? C는 이미 하반기부터 떨어질 전망이고 P는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P를 올려도 뭐가 Q가 떨어지지 않고 증가하는 업체가 부각을 받을 거다라 그랬으니까 Q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아무래도 리오프닝 수혜업체가 독보적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원래 이게 없었다면 뭐가 주된 투자 포인트로 자리를 잡게 되냐면 식료품주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내수 소비 위주로 사업을 벌려요. 그래서 보통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애들, 수출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해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모멘텀을 띠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비고 같은 이런 애들인데, 자,
지금은 리오프닝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보자. 단기적으로. 수출은 장기적인 데이터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주류 음료. 더운 날씨가 아무래도 호재래요. 지금 막 덥고 습하죠. 덥고 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들어가? 시원한 데로 들어가. 시원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시원한 거 한 잔 마셔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시원한 탄산음료 이런 거 마시죠. 시원한 커피 이런 거 마시죠.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키시죠. 더운 날씨가 호재다. 그래서 2분기부터 시작되는 계절적 성수기에 또 때우른 더위까지 더해서 3분기에도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유통. 모든 외식 경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페스티벌, 여름 행사에도 화랑이 돼요. 그 다음에 피가 상승한 업체. 아무래도 전통 강자가 유리하죠. 가격을 올려도 사니까. 그 다음에 또 B2C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기업들은 특히나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뭐 사실 큰 부담보다 어찌됐든 이 고객과 계속 이어졌었던 그런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느냐? CJ 프레시웨이, CJ 제일제당, 대상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를 통제할 수 있는 업체. C 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이번에 대한 모멘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 높고 그 다음에 B2B 비중 높고 이런 애들이 곡물 가격 하락 안정화가 될 때 이익 폭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각 기업들 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봅시다. 첫 번째 롯데칠성. 롯데칠성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왜냐? 일단은 C, P, Q만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Q예요, Q.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예요,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느냐, 구매를 하느냐. 근데 MZ세대에게 먹히고 있대, 지금. MZ세대. 사실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서 엉켜있던, 눌려있던 보복 소비가 가장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바로 MZ세대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제 동료, 저의 또래 애들이 미래 뒤를 안 돌아보고 일단 지르고 봐요. 왜? 난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 지금.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좋아하냐면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 음료 1위 업체인데 음료 부분에서 지난 1분기 제로 탄산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했대요. 누가? 펩시 제로 라임. 저는 솔직히 콜라 안 좋아하고 저 사이다 좋아하거든요. 콜라 잘 안 먹는데 콜라 좋아하시는 분 이거 많이 먹나요? 야, 제로 탄산 시장 원래 제로 탄산 제로 하면 다 코카콜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펩시가 되게 맛있게 나왔나 봐. 이게 엄청 많이 팔린대 지금. 난리가 났어. 제로 탄산의 인기가 사실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쉽사리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생각하고 살 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 되는데 제로가 맛이 없으니까 뭐 그런 요인들이 사실 점점 장기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고마진 탄산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 개선 효과. 탄산 음료가 마진이 많이 남는데요. 마진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이 지금 펩시 제로 라임 요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다음 주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빛 청아 이거 먹어봤어요? 난 또 처음 들어보네. 별빛 청아가 4월 말에 출시된 이후로 MZ세대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50일 만에 누적 판매 150만 병 돌파했대요. 자, 그래서 밸류는 또 12개월 기준 PER 한 10.8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다른 식료품주들이 평균 PER이 한 15배, 국내 기준 13배, 15배, 해외 기준 20배, 30배 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 또 싸지도 않아요. 모멘텀은 처음처럼 이후에 15년 만에 선보인 소주 빅 신제품 출시 8월에 오호, 야 드디어
그다음에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 상사들과 달리 아직 맥주 가격을 유지하고 있대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릴 명분이 있죠. P가 상승할 명분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자, 롯데칠성 음료 주류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다음 달에 소주 신제품 세로라는 가명을 띤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요게 또 MZ 타겟 제품 강화이에요. 지금까지 최근에 별빛 청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나리, 삭칙스, 그 다음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만큼 사실 종합식품 기업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없어요. 식품주 종합식품 기업 중에 얘가 그냥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압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력이 높아요. 왜? 시장 점유율이 워낙 우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낮아요. B2B 거래 비중이 또 높아요. 판가 전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가공식품 매출 성장률이 좋게 나왔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Q 효과, 3분의 1이 P 효과예요. Q와 P가 여전히 좋은 흐름인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C가 줄어드는 모멘텀이 나온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 현황인데 뭐 햇반 같은 경우 뭐 압도적이고요. 네, 만두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김치, 국물 요리, 상품죽 막 다양한 것들이 점유율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식 매출 추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외 비중, 수출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수출 비중이 해외 비중이 슈안스를 인수하면서 가공식품 내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채널별 성장 추이가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미국 글로벌 매출 추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이는 또 만두가 한몫을 톡톡히 해줬죠. 비비고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하면 또 라면이죠. 라면 시장 국내 1위이자 해외 5위입니다. 라면 시장은 고성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국내 사업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은 사실 국내 성장세를 보기보다 해외 성장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아시아 마켓이나 히스패닉 등 인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말이야? 과거에는 라면 판매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있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K 컨텐츠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수출이 쫙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먹방 문화가 활발하게 유행이 되면서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뭐예요? 우리나라 라면 먹고 먹방 찍고 매운 거 리뷰하고 우리나라 김치 먹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푸드,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현지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입해 먹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법인 유통 채널 중에 메인스트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과 해외 사업에 무게를 준 지금 구조적인 성장 및 열려있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C가 안정화가 될 때 수익성 개선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R 밴드를 봤을 때 어때요? 과거의 흐름 대비 그래도 좀 싼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도 마찬가지. PBR은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네요. 사모으기 좋은 구간으로 내려온 거죠. 싼 거죠 지금. 당장에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C가 떨어질 때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차트 흐름 좀 볼게요. 일단 CJ제일제당 자 봅시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급격히 또 하락을 했었죠? 자, 올해 들어서 1월, 그 다음에 6월 한 번에 폭락, 두 번의 폭락이 나왔었는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서는 올해 1월 어땠어요? 올해 1월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오르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오히려 올랐어요. 시장은 폭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오히려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뭐도 줘요?
고맙게도 배당도 줘요. 아우 고마워라. 시장이 빠지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나한테 배당 줘주네. 곡물 가격 하락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데 아이고 이뻐라. 어우 이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칠성 볼까요? 자, 롯데칠성도 보시면 자 올해 1월 주가가 뻥 올랐어요. 그죠? 6월은 살짝 꿍 떨어졌네요. 살짝 꿍 떨어졌어. 그래도 자 크게 봤을 때 시장 대비 상승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상승 추세 유지 중이에요. 얘도 역시 배당도 줍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크게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접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추세, 요 추세를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봤을 때 요렇게 큰 추세가 나오고 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러니까 얘도 월봉상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줍줍줍줍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상단 부분 걸리면은 팔고. 오케이. 그 다음에 농심은 어때요? 얘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근데 자 추세 하단 기울기가 살짝 꿍 줄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뭔가 추세적인 전환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라면 하면 유행화가 되고 있는 라면이 또 뭐가 있죠? 불닭볶음면 하면 삼양식품입니다. 자 삼양식품 주봉 추세 볼게요. 야 얘도 봐봐. 자 올해 1월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 올해 6월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 오히려 올라. 무슨 일이고? 시장은 빠지는데 얘가 올라버리고 있어요. 주봉상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오르고 있어요. 얘도 이제 추세 잡아놓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겠죠. 48 할 수 있을 만한 또 대표적인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제일제당, 롯데칠성, 농심 요거 3개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라면 같이 볼 만한 거는 뭐 삼양식품 요 정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 최대 방어주의자 그리고 앞으로 곡물 가격의 하락 전망에 따른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또 식료품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기반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요 리포티지 시간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또 중단이 된다는 점 다시금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행보 스케치가 앞으로는 좀 주 2회 편성될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다양한 손님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초대석으로 색다른 모습으로 또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또 부자TV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더더욱 성장하는 또 저 수빈쌤 이수민 대표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없어진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또 저희 채널을 안 보지 마시고요. 더 새롭게 리뉴얼되는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각자 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성장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부자TV 구독자 지금 거의 또 20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 20만 넘어 30만 또 100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되세요. 뿅.